예, 여러분 왔습니다. 예, 옵더야구 35번째 시간 대본에 충실한 정우영 캐스터 그리고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네. 이거 사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강주 대본에 전화인데 한번 전화 좀 받고 전화해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사실 네네. 이것도 대본에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충실하신 거예요. 인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순철 인사라고 여기 그 대본에 써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리즈가 마무리된 5차전 한 줄 평 좀 말씀해 주시죠. 기아가 지금 12번 코리안 시리즈 올라와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잖아요. 예. 오늘 12번째 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무패여 영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무패여 영원하라. 네. 어, 무패 정말 기록이야 계속되어라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뭐 대단하다는 말을 빼고 이 기록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는 2위를 안 해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하여튼 우승을 예. 했으니까요. 예. 올라가면 우승을 했던 정말 그러니까 이 2위를 안 무패 해본. 그릭이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올라가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예. KBO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기록들이 깨졌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이 기록이 바로 이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무패. 예. 참 대단한 호랑이. 네. 이순철 해설위원도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뭐 다 이렇게 예. 5세대에 걸쳐 가지고 다 우승을 하게 되네요. 10년 단위 우승에 지금 KBO 리그에서 해당하는 팀이 단 두 팀이거든요. 기아 타이거즈가 있고 또 한 팀이 두산 베어스가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남아 있는 이제 아직 5, 6, 7, 8, 9까지 있으니까 네. 이 연도 안에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역시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기아는 지금 우승을 했고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 뭐 확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글쎄요. 지금 이 불펜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만 하면 뭐 예, 또 그런 이 기록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까지 네, 이제 하는데 꾸준히 이제 유지를 얼마나 선수들이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강력한 불펜진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예. 얼마나 꾸준히 이것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들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저희가 네. 불펜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기아 타이거즈의 야수의 힘 뭐 엄청나고 정규 시즌 내내 뭐 나온 실책들을 전부 다 이 야수들의 힘으로 다 덮고 정말 타력으로 다 덮었습니다만 이번 코리안 시리즈에서 가장 돋보였던 힘은 역시 불펜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너무 비교가 돼서요. 그렇죠. 예. 삼성 라이온즈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에서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네. 이 단기전에 큰 경기에 오다 보니까 역시 불펜의 힘, 그러니까 강력한 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팀과의 확연한 차이가 났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기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90년도 때 삼성 라이온즈를 만났을 때 이 투수력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삼성을 이기고 우승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경기를 제가 오늘 경기도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도 '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승코를 궁금해하신다라고 지금 예 말씀을 하시는데 우승콜 저는 뭐 그냥 기아 우승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워낙 정우영 예. 캐스터의 우승골을 듣고 싶어 했던 팬분들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한번 여기서 해 아니 제가 보실래요? 그걸 어떻게 여기서 오 뻘쭘해. 오. 오. 진짜 예예예. 베이스볼 S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이제 추후에 또 녹화분을 통해서 우승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큰 거 없어요. 그냥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차지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정규 시즌 때 기아 타이거즈 우승에 좀 실수를 좀 해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의 짐이 좀 컸는데 이게 뭐 만회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참 신경 쓰고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준비 많이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어, 양 팀의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5차전 라인업 여러분께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이창진 선수를 오늘 또 스타팅으로 냈고 소크라테스 나성범 선수가 외야를 이렇게 채웠고 박찬호 김선빈이 키스톤 콤비 그리고 김도영 이우성 선수가 코너 내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선수가 양현종 선수의 포수로 나왔는데 이우성 선수가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교체가 되고 이창진 선수의 활약 좋았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양현종 선수는 초반에 좀 홈런을 3방이나 맞았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이 라인업을 보면서 이제 예. 올 시즌에 기아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강력한 공격력이 두 가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음. 만약에 기아의 공격력이 소크라테스 선수 외에 다른 선수까지 부진했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선수는 벌써 짐 쌌습니다. 네, 그런데 예, 예. 그렇죠. 전반기 때 부진을 할 때 나머지 국내 타자들이 너무나 좋은 타격을 하니까 이 소크라테스 선수의 공격 부진이 크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왜?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좀 더 만약에 이 국내 타자들이 이 공격력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마음이 급해서라도 소크라테스 선수는 빨리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도 있고 또 소크라테스 선수가 아니어도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잘 때리니까 결국은 기다려줬던 것이 결국은 코네시즈까지도 소크라테스 선수는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크라테스 선수가 결국은 자기 타격 회복을 했고 정상 궤도에 올라왔고 그걸 한 가지 더 살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아가 미스가 그러니까 에라 숫자가 146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규 시즌이에요. 예, 정규 시즌에 146개인데 그렇게 되면 요소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것을 공격력으로도 상쇄했다는 거죠. 만약에 공격력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미스는 엄청나게 도드라져서 엄청나게 어려운 경기들을 했을 거예요. 투수들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이 공격력이 이 나인업을 가지고 공격력이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 선수와 수비의 부족함을 다 살려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선수의 입장에서는 더 다행인 점 중에 하나가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그냥 네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반팔 입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팔 입고 나왔습니다. 더 추워졌으면 예. 좀 근데 거기에다가 예. 그건 이제 수비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시즌에 기아가 시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아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것은 최원중과 서건창 이 두 선수가 합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원중 선수는 작년에는 군 전역 이후에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시즌 말미에 합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올 시즌에 더 기대가 됐었던 거고. 그런데 서건창 선수는 LG에서 어떻게든 방출이 돼서 이제 와서 부족한 부분을 백업 선수 역할을 하면서 잘 메워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우성 선수입니다. 이우성 선수가 결국은 3할을 못 때리고 홈런을 10개를 못 때렸습니다만 외야에서 내야로 일루수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내야에서 외야로 가는 건 좀 가능한데 근데 이 세 선수가 공격력에서 엄청나게 힘을 보탰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가 탄탄한 공격, 시즌 끝까지 전혀 공격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결국은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김도영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돋보였다. 그러니까 숨은 어떤 1인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세 선수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수철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좀 첨언을 하면 서건창 선수의 가세가 김선빈 선수에게 굉장히 큰 또 자극이 됐다고 그렇죠. 해요. 저도 김선빈 선수 저격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선빈 선수가 조금 가끔 게으름을 피우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혼난 적도 있는데 그 1차전에 갈매기 세리머니 하다가 지금 안 뛰었다고 해서 뭐 4차전 끝나고 나니까 제가 뭐 깠다 일명 속된 말로 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번 저격을 했는데요. 김선빈 선수 그런데 서건창 선수 합류 또 캠프에서 윤도윤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즌 때 많이 활약을 못했습니다만 선배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자극제가 돼서 김선빈 선수가 결국은 게으름 피지 못하고 했던 것이 코리안 시리즈 MVP까지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낙하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까야 되는데요. 저도 근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인터뷰하고 있을 거니까. 김선빈 선수. 길어지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되는지 안 되는지. 김선빈 저도 선수가 전화를 한번 꼭 제가 까겠습니다. 까고 깠다고 들어야지. 저는 저기 깐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깠다고 하니까 억울해서라도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그날 막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아니 갈매기 세리머니 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집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데 본인이 아마 저를 일부러 저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근데 보니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김선빈 선수도 약간 그 여러 가지 그 직설적인 면모가 좀 드러나는 것이 네. 기자단의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좀 서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방송 중간중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4차전 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가 아무리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요소에 결정을 해줄 때 결정을 해줬고 또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천병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을 또 하면서 공격에서는 김선빈 선수가 참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숨은 역할들 너무 많이 해줬다. 제가 김선빈 선수가 나인업에서 시즌 때 부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김선빈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중계방송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김선빈 선수를 띄워주고 있는데 본인은 저를 깐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저도 보복이 뒤따를 겁니다. 예, 김선빈 선수가 어쨌든 그렇게 좋은 활약 끝에 오늘 코리안 시리즈 MVP까지 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삼성 라이온즈의 라인업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서 이 시리즈 5차전까지 끌고 오면서 참 좋은 시리즈 또 끌어왔고 또 좋은 경기들 해왔는데요. 김원곤, 김지찬, 윤정빈 선수가 아니었죠. 8번 김현준 선수가 우익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수와 류지혁 선수가 키스톤 잃었고 김영웅 디아즈가 코너 내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수가 이병헌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상 선수가 좀 나오면서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시즌 들어오기 전에는 삼성 라이온즈가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 활약하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위 안에도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가 이 초반에 연패 8연패까지인가를 가다가 결국은 반등을 해서 신인 선수들 많이 기용하고 반등을 하면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왔는데요. 삼성의 변화는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죠. 예. 예. 팀 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강력한 그 홈런포를 앞세워서 거의 과거 SSG의 그 버금가는 그런 파괴력을 좀 보여주면서 코리안시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아마 삼성도 아까 정우영 캐스터가 기아의 젊은 분팬들이 많다고 하는데 삼성도 좀 김영우 선수나 결국은 이재현 선수나 윤정빈 선수 이래서 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찬 선수나 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구자욱 선수도 30대 초반이니까 젊은 선수로 봐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시즌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조금 더 올해 코리안 시즌 하면서 아쉬웠던 투수 부분에 조금 더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코너 선수가 경기를 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런 외국인 투수가 더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하고 다시 한번 나열의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야수들, 그렇습니다. 젊은 야수들의 또 올해도 잘해줬지만 또 발전 가능성을 더 봤기 때문에 사실 뭐 구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이전까지 그 구장에서 다른 팀보다 홈런에 대한 그 효과를 못 보던 팀이었는데 올해부터 작년까지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라인업이 좀 꽉 짜여지면서 그 홈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좋은 야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건 다른 구장 같았으면 넘어가지 않을 타운데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듣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안 넘어갈 거 넘어갈 것을 뭐 안 넘어갈 걸 넘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장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코란 시즌도 보셨지만 삼성 선수들은 홈런을 치는데 타 팀 선수들은 거기 가서 홈런 못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때리는 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그걸 구장이 적으니까 홈런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장이 적어서 넘어갔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못 때리는 선수는 또 못 때립니다. 뭐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예, 조건을 예. 했는데 못 때리잖아요. 기아도 못 때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못 예. 때린 선수들은. 예. 자, 이렇게 양 팀의 오늘 경기 라인업을 확인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의 디아즈 선수가 초반에 참 엄청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헛스윙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와서 디아즈 선수가 외국인 타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고 또 나이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야구가 여기서 하면 할수록 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디아즈 선수가 글쎄요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KBO 리그에서 하면 할수록 타격은 더 향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 시리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네. 이 시리즈에 들어와서 특히 플레이오프부터의 이 가을에 보여줬던 디아즈 선수의 파괴력은 엄청났고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 홈런 삼성 타자 가운데서 최다 홈런을 기록하게 된 루인 디아즈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께서 단장이다. 네.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저렇게 발전해 가는 타자들을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려워요. 다시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한국 야구 어떤 스트라이크 존 이런 데도 적응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예. 예. 디아즈 선수가 5개 홈런 그 아래로 참 쟁쟁한 이름들 많이 보입니다. 류중일 감독 뭐 포함해서 99년 이승엽 스미스 이때 그 있어요. 그 삼성 그 당시에 그 시민운동장 야구장 가면은 비하 아닙니다. 이성엽 서미서 막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 나바로 선수 2014년 이때 나바로 선수 대단했죠. 바로 형이 이때 코리안 그렇죠. 시리즈에서만 4개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리고 김원공, 김영웅 선수 역시 2시리즈에서 4개의 홈런을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단일 포스트 시즌이고 나바로 선수는 단일 시리즈였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디아즈 선수가 단일 포스트 시즌 연타석 홈런을 2차례 기록한 역대 첫 번째 외국인 선수가 됐어요. 예. 대단한 거죠. 예. 이런 발전 속도면 내년에 홈런왕 후보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만 지금 시즌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금 디아즈 선수가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포스트 시즌에 와서 이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에서 또 상대의 어떤 에이스들을 만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시즌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나이 22살의 김영웅 선수가 지금 홈런을 포스트 시즌에 4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보면 김영웅 선수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다. 그 정확도만 조금만 더 만들어 가면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김영웅 선수는 조금 더 요령이 터득이 되면서 더 정확도는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름이 영웅인데 네네. 뭐,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2개를 또 연이어서 묶어서 볼만한 거리가 있는데요. 이 디아즈 선수가 이렇게 2개 홈런을 때려내서 양현종 선수가 조기 강판이 됐습니다. 이 큰 경기에서 잘 던지는 양현종 선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양현종 선수가 글쎄요 하루 좀 일찍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힘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양현종 선수의 어떤 그 강약 조절, 그 제구력, 경기를 운영해가는 능력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홈런을 2개, 4개씩 이렇게 때려내기가 쉽지 않은 투수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디아즈 선수는 해냈어요. 그러면서 조기 강판을 시켰습니다. 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디아즈 선수의 능력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에 디아즈 선수의 능력도 능력입니다만 한국 시리즈 양현종 선수의 전적도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나온 양현종 선수에 이어져서 나왔던 김도현 선수의 기용이 결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도현 선수가 올라왔을 때 약간 제구력이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역시 빠른 볼이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긴장을 하면서 또 빠른 볼을 상대하다 보니까 김도현 선수의 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볼 카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해서 놓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좀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김도현 선수 이 빠른 볼에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도 삼성 타자에 때리지 못하면서 거기서 김도현 선수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좋아진 상황, 내려갈 때까지. 네. 역시 그래서 경기 중간에 김도현 선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 선발 투수라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평도 말씀해 드렸었어요. 예. 저희가 그 김도현 선수의 시즌 마지막 등판 경기를 중계 방송했었고 그 당시의 경기의 상대가 또 삼성 라이온즈기도 했었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김도현 선수가 7이닝 무실점 기록을 하면서 김도현 선수가 저희 인터뷰에서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 들어간다면 선발 나오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우한 강속구 투수가 없는데 김도현 선수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잘 좀 만들어가면 훨씬 네. 좋죠. 예. 뭐 선발은 아니었지만 오늘 경기 뭐 실질적으로 선발의 그런 역할을 네, 해내면서 2.1이닝 아웃 카운트 7개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3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무실점으로 삼성의 점수를 5점에 묶어뒀다라는 이 점이 상당히 좀 주요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최영우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영우 선수는 나이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나이가 없어요. 4차전에 예. 4차전을 앞두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티를 치는데 거의 돌리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를 못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용우 선수 빠지니까 훨씬 더 다른 선수들도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아는 어떤 선수 특정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그런데 역시 최용우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예. 한 이틀 쉬더니 나와서 언제 내가 허리가 아팠냐. 허리가 아프면 사실 턴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나이에 그렇게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나와서 홈런도 때려내고 적시타도 때려내고 그러니까 나이가 없는 거죠 지금. 네. 네. 5회 혼자 말에 사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요. 예, 네. 혼자 그냥 정말 네. 자기만의 세상에서 네, 나이란 혼자.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듯합니다. 최영호 네. 선수. 특히 이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서 때려냈던 그 홈런 장면은 뭐 전성기랑 차이가 없어요. 네. 아무 차이가 없죠. 아무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젊은 선수들 그 20대 김도영 선수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네. 때리잖아요.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막에 나와 있는 최영호 선수가 포스트 시즌 최고령 홈런 40세 10개월 12일 뭐 종전에 김강민 선수 최고 기록을 이것도 의미가 왜냐면 최영호 선수는 나이가 없거든요. 네. 나이가 없어요. 그냥 0살. 네. 예. 영살은 좀 너무 무리수 죄송합니다. 네. 예. 무리수를 좀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키워드로 김윤수 선수와 김도영 선수의 대결을 네. 좀 꼽아 봤습니다. 결국에 그 장면에서 볼넷이 나오면서 그 볼넷 공이 뒤로 빠졌고 이때 이제 동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구를 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 투구를 마운드에서 결국은 긴장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말로 상황에서 주자는 다 뛰는 상황이고 김윤수 선수가 슬라이드를 던지다가 원바운드 와일드 피치를 하면서 결국은 동점을 헌납을 했는데요. 결국은 좋은 선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삼성 불펜에서 가장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김윤수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 빠른 볼을 장점을 살리려면 계속 꾸준함이거든요. 결국 꾸준함. 그래서 제가 경기 이닝 초반에도 김윤수 선수가 한 타자를 상대할 때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 타자를 상대할 때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걱정했던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결국은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김윤수 선수가.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김윤수 선수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참 좋은 장점을 올라와서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너무 허무하게 지금 실점을 하고 너무 허무한 투구를 했다는 거죠. 김도영 선수가 되게 맞대결에서 그래도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러면 그 빠른 볼을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범타를 만들어내서 삼진을 솎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직은 김윤수 선수가 더 발전을 좀 해줘야 된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고 했으니까요.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오스틴 딘 상대로 정말 인상적인 그런 그렇죠. 표적 예, 예. 등판을 예. 했었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이어갔었는데 김윤수 선수가 저 좋은 볼을 가지고 한 타자만 그렇게 상대하면 너무 아깝죠. 예,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예. 여러 타자를 그래야 사실은 만약에 그래 김윤수 선수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홈런을 2개를 때리면서 결국은 삼성이 5점을 먼저 내고 앞서가고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네. 그러면 김윤수 선수가 오스틴 선수와 김도영 선수 첫 번째 상대하고 막 이럴 때처럼 꾸준히 해줬다고 한다. 다른 타자들하고도. 그러면 이 경기는 질 수가 없는 경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좀 이따가 이제 그 삼성의 패인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수를 지키지 못한 내준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죠. 네. 김윤수 선수가 올라오자마자는 이제 박찬호 선수를 잘 처리를 했는데 김선빈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고 루상의 주자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 김도영 선수에게 볼넷을 내줄 때 그 원바운드 볼이 또 뒤로 빠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투수가 또 교체되고 이닝은 끝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동점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홈으로 네, 그러니까 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들어왔고 아마 네. 카운트가 3-2가 아니었으면 못 네. 들어왔을 거예요. 박찬호 선수의 땅볼 때 앞선 주자였던 이창진이 아웃이 됐습니다. 저희 PD가 이거 똑바로 해달라고 지금 그래갖고 제가 지금 네, 저도 지금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바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김도영 선수와 처음 만났을 때는 김도영 선수가 김윤수 선수의 몸쪽 공을 안타를 때렸어요. 근데 이어서 2번 더 만났을 때는 또 김윤수가 이겼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만남에서 결국 김도영 선수가 볼넷을 얻어내고 또 와일드 피치가 섞이면서 결국 동점이 됐던 그 상황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리고,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슬기롭게 투구를 하고 안정되게 투구를 하고 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수도 타자도 어려운 카운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좋은 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돼서 자꾸 그 상황을 연상하고 하면서 그것이 실수가 연속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김윤수 투수가.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김태군 선수의 활약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구를 더 잘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타격에 점점 눈을 뜨고 있는 김태군 선수인데 코리안 시리즈 역대 5번째 말로 홈런을 지난 10월 26일 경기에서 때려냈는데 이어서 오늘은 역전타를 때렸습니다. 역전타를 때렸는데 제가 오늘 경기 중계방송한 모든 콜 중에서 김태군 선수 역전타 콜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더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런데 김태훈 선수에게 보고 있으면 이것도 기아 타이거즈의 전체 팀 타선의 어떤 영향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선수들이 다 잘 치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해도 그냥 그런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부담도 갖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김태훈 선수가 그런 어떤 좀 편안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위에서부터 잘 때리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못 때리면 좀 창피한 어쨌든 창피한도 있겠지만 마음이 편안함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점들이 오히려 더 타석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랜 타석 경험으로 인해서 수싸움에서 좀 상대를 잘 읽고 가고 있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좋은 타격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그 전체적인 그 앞뒤 타선의 우산 효과도 지금 분명히 받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얼마나 좋겠어요. 후배 선배들은 나 못 쳐도 되니까 다 잘 때리고 나 그냥 수비만 잘할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때려버리면 상대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허탈해지고 미칠 노릇이 되는 거죠. 예. 딱 4차전이 딱 그런 거잖아요. 예, 4차전 그리고 뭐 오늘 경기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은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역전타를 김태군 선수가 때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이거즈의 수호신 정혜영 선수가 또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졌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8회 말
투아웃 만루에 올라와서 이재현 선수의 승부는 정말 백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올라올 때 제가 이재현 선수는 스윙 아크가 좀 큰 선수고 정혜영 선수는 수직 무브먼트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선수. 과연 이재현 선수가 그것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정혜영 선수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혜영 선수의 그 수직 무브먼트가 이재현 선수의 뒤쪽에 큰 아크 스윙을 가진 선수에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젊은 선수가 맞대기를 펼치듯이 강력하게 들어갔던 부분이 결국은 이재현 선수를 평범한 프라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배짱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못하거든요. 정혜영 선수는 사실은 공은 단조롭거든요. 공은 단조로운데 딱 장점이 디셉션이 생기는 거고 볼이 수직 무브먼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작년에 드라이브런 센터에 미국의 드라이브런 센터에 갔다 와서 스피드가 한 4-5km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이 결국은 정혜영 선수의 그 공격적인 투구가 더 마운드에서 자신감을 갖고 투구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오늘 또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정혜영 선수가 만약에 저희가 그 중계 방송을 할 때 봤던 바로 그 147km인데 이렇게 휘어지는 그 공, 커터성으로 들어가는 그 공, 그 공을 본인이 장착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세이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깰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충분히 맞을 때도 있죠. 어떤 투수들이 다 맞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장착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본인의 장점을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그대로 그냥 투구를 해도 괜찮다고 봐요. 다 이것저것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고 있대요 그 공을. 그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언제 그게 나오는지 몰라서 본인도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수들에게 변화구를 장착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별점 5점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완벽하게 5개 별점이 되지 않으면 그 공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별점 1-2개 정도 됐는데 그걸 가지고 내 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자기 공이 아니에요. 그건 여행인 겁니다. 그 정혜영 선수가 언젠가 LG에 정우영 투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팔 각도 때문에 던지면 이렇게 우타자 몸쪽으로 확 휘어져 들어가는 테일링이 생기는 그런 궤적을 봐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대요.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혜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돼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더 그것이 잘 안 나오면서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공을 가지고 계속 승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죠. 만약에 정혜영 캐스터가 그렇게 안다고 했다고 한다면 정혜영 선수가 안다고 했다고 하면 그걸 자기 것을 내가 던질 때 이렇게 던지고 아닐 때 아니고 이걸 확실히 알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던지다 보면 우연히 간다? 그거는 여행인 거죠. 영어 한번 써볼까요? 플루크.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하던 거 후루쿠 이겁니다. 영어로는 플루크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후루쿠 이랬거든요. 후루쿠라고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정혜영 코치랑 지금 나란히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혜영. 그러니까 어떤 투수들이 간에 정혜영 투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수들은 자기 것을 완벽하게 구종 3개가 있다. 그럼 별점 5개가 되는 것을 자기 것을 쓰고 자유자재로 넣었다가 다시 안쪽으로 넣었다가 뭐 이렇게 바깥쪽으로 뺐다가 안쪽으로 넣었다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 실패를 줄이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혜영 선수가 그 공에 대해서 그 공을 본인이 그 귀신 들린 공이라고 한대요. 왜요? 본인이 던지는데 본인도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서 가끔씩 그런 공이 나오는데 그런 귀신 들린 공이 제가 던질 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그 얘기했다가 괜히 정혜영 선수만 또 혼나는. 그거는 그렇게 안 만들어지면 그럼 맞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끔 귀신 들린 그러면 공으로, 볼이 이렇게 흰다 이거 자체는 만약에 볼이 빨라서 휘면 괜찮은데 볼이 느려지면서 휘면 이거 딱 타자들에게 밥이거든요. 그럼 걸리죠. 근데 딱 정우영 캐스터는 감독 못 하겠네요. 감독이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지금 팬들이 또 본인이 오해하세요. 직접 감독이 제가, 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언제 제가 야구 캐스터 하는 아닙니다. 거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절대 아니. 저는 평생을 KBO 리그에. KBO 리그 뭐요?
총재요? 총재? 총재? 네. 총재 하나요? 아니 총재? 아니. 설마요. 제 그 정도는 네. 제가 커리어가 안 되고. 예. 나중에 총재 하시면 제가 총장 정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얘기는 다 그냥 묻어 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박찬호 선수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2차전부터 조금씩 나아지다가 지금 결국은 대구 가서 완전히 태극감을 회복해서 오늘 또 박찬호 선수가 그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데일리 MVP 됐는데요. 네.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1차전, 2차전 뭐 이렇게 할 때 수비가 좀 불안한 면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거기서 삼성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다고 한다면 박찬호 선수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다행히도 박찬호 선수가 미스를 때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즌 때는 좀 다르게. 시즌 때는 박찬호 선수만 실수하면 득점으로 연결됐거든요. 네. 실점으로, 그러니까 득점이 실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의식을 하게 되고 투수에게 동료들 미안하게, 팀에 미안하게 되잖아요. 그런 타격도 안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박찬호 선수가 행운이 따르려고 1차전, 2차전 때 미스를 했는데 그 미스가 실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박찬호 선수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공격력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오늘 경기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스 이 두 팀의 2024 시즌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갖겠는데요. 실화예요? 대본 엄청 기네. 네. 9개나 됩니다. 야, 와, 짱이다. 짱이다. 아니, 우리 PD가 오늘이 오프더하고 마지막 회라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나?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아무튼 예, 저희 지금 PD와의 이야기는 지금 안 들리실 테니까 좀 빠르게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올 시즌 키워드를 좀 시작부터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시즌을 열면서는 저평가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즌 뚜껑 열기 전까지는 작년에 또 삼성이 공격도 안 되고 투수력이 특히나 투수력이 그 불펜진들이 또 많이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삼성이 임창민과 김재윤 선수를 영입을 했어도 하위권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하위권으로 상위권으로 보는 팀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뭐 시즌 전 예상이 나오는데 거의 다 하위권이잖아요. 그것이 공격도 그렇고 투수력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 나아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또 임창민과 김재윤 선수가 합력을 했다고 해도 김재윤 선수가 KT에서 작년에 LG하고 하면서 뭐 홈런도 맞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좀 하락세다 이런 이야기 평도 들었었고 임창민 선수는 뭐 파워를 앞세워서 투구를 하는 게 아니고 요령을 가지고 타이밍을 뺏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되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이 두 선수가 합류가 되면서 나머지 선수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진 거죠 사실은. 선수층이 좀 뎁스가 좀 두꺼워져 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좀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떤 에너지를 좀 비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삼성이 불펜이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이제 작년에 덕을 보지 못했던 구장덕을 보지 못했던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이 박진만 감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덕을지 못하고 맨날 상대 팀에게 홈런 맞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홈런을 많이 때려냈다. 그러니까 강력한 홈런포를 앞세워서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때 수비 능력입니다. 네. 수비가 굉장히 탄탄했다는 거죠. 기아가 146개였는데 삼성은 81개뿐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좋은 어떤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팀 타율은 낮지만 강력한 홈런표를 앞세워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면서 결국은 코리안 시리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 시즌에 삼성 라이온즈의 수비는 그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역대 KBO 리그의 모든 팀을 통틀어서도 상당히 좀 손꼽을 만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DER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가
카운트로 연결됐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걸 수비 효율이라고 하는데 DER은 가장 높은데 실책은 가장 적고 일단 DER은 범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인데 그렇게 넓은 범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책이 적었고 여기에 필딩률 그러니까 필딩 퍼센테이지는 리그에서 가장 높았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탄탄하고 안정까지. 예. 촘촘하게 수비를 해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코리안시 단기제 기아하고 경기를 하면서는 좀 요소에서 미스가 좀 나와가지고 그것이 또 실점으로 연결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상대 실점을 자기들이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삼성의 미스는 또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뭐 좋은 수비도 할 때도 있었어. 오늘 또 유지혁 선수의 그 수비가 결국은 만약에 삼성이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결정적인 수비였었거든요. 그렇죠. 김선미 선수 그 타구가. 그런데 경기 초반에 나오긴 했는데 네, 예. 결국은 이 단기전에서는 투수의 힘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팀 평균 자책점은 3위였는데 선발 평균 자책점이 3위. 그런데 이 불펜 평균 자책점 2위. 네. 불펜 평균 자책점이 더 좋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큰 경기 나와서 오히려 좀 그렇죠. 예. 잘 나오지 페널티레스트에 않았네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양팀 타자들이 초집중을 하고 경기를 하는 이 큰 경기에서는 역시 어떤 기교파 투수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선수가 기아하고 확연하게 이 차이가 났었잖아요. 기아는 그렇죠. 올라오면 좌투수들이 어떻게 다 140km대 후반대에 빠른 볼을 던지는데 삼성은 김윤수 선수 빼놓고는 다 130대 후반, 140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또 타격을 잘하는 기아 타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네. 이기죠. 그러면서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대 최고의 제구력을 자랑했던 그렉 매덕스도 네, 포스트 시즌 가면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승 반지가 매덕스 선수가 하나죠. 예. 네. 뭐 그런 좀 그래서 그 큰 경기 갔을 때 구위형 투수의 중요성이 그래서 좀 그렇죠. 사실 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 팀의 경기를 쭉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되돌아 보시면 기아 투수들은 올라오면 뭐 이렇게 미들맨들이라 농맨들이라도 이런 선수 뭐 세덤에 관계없이 다 빠른 볼로 승부해서 강력하게 힘을 갖고 들어오는데 삼성의 불펜들은 본인들이 볼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 유인구부터 시작하고 변화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차이가 확연하게 그렇죠. 났다는 거죠. 그게 예. 또 볼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되냐? 음. 상대 팀의 타자들 길을 살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길을 살려주게 되면은 투수는 더 몰리게 되고 그 볼이 느리니까 유인구 던지면 잘 따라 끌려 나오지 않고 끌려 나오면 투수가 이기는 거지만 끌려 나오지 않으면 결국 타자한테 지게 돼 있는 게 야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점들이 반복되다가 오늘 삼성 라이온즈가 결국은 5차전을 그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잡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쉬움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 라이온즈 벤치의 어떤 그 운영 문제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이따 이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삼성이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잡지 못한 부분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요 이야기는 추후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안 안 나오면 더 나오- 해야 됩니다. 안 아, 그래요? 나오면 안 나오면 예. 자 홈런을 디아즈 선수의 홈런, 뭐 김용수 선수 홈런 이렇게 5점을 내고 앞서가고 있다 보니 아무리 기아 타이거즈가 타격이 좋다고 해도 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예. 칼날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이냐 비행복이냐는데 그러면 마지막 이 경기를 잡아야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동안에 페널티를 했을 때 필승조로 썼던 선수를 갖다 바로 붙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승현 선수를 너무 길게 가고 있는. 자 오늘 아마 1회부터 9회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9회 공격 말의 공격을 안 했으니까요. 단 한 번도 3자범대 없을걸요. 삼성 투수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 이승현 선수 선발 나와서 내려갈 때까지 한 번도 3자범대 시키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까 제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수를 교체를 할 때 기준이 딱 정해 있습니다. 볼을 많이 던진다든지 아니면 타이밍이 나오는 타자마다 너무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체력이 좀 투구수가 막 체력이 떨어졌다는데 이럴 때 이제 투수 교체를 가져가는 것인데요. 아니면 이제 뭐 상대가 좌타자가 나와서 이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걸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페널티 됐을 때 운영했던 거 다 무시하고 최상의 카드를 가져서 이기는 카드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이미 홈런 3방을 맞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투수가 올라가서 그 분위기를 더 가라앉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못 올라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수가 계속 주자 내보내고 주자 계속 내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이기만 돼. 그러니까 기아의 타선은 계속 상승세가 이거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투수들은 더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벤치가 그것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한 박자 듣고 그러니까 주자 모아놓고 다시 내고 주자 모아놓고 그럼 올라온 투수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올라온 투수 이 큰 경기에서 그러다가 오늘 삼성이 실패했다. 오늘 경기의 패착으로는 네. 그 점이 상당히 사실은요 기아가 오늘 모르겠어요. 최종 사사구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까 확인할 때 10개였거든요. 10개, 예. 잔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말루가 뭐 3번인가 2번인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득점은 그때까지 박찬호 선수 적시타가 나오기 전까지 6점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아 타자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투수가 조금만 더 강력한 투수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 경기 기아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 너무 투수 운영이 한 박자 늦었던 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지금 그 오늘 경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시즌 얘기를 좀 하다가 잠깐 오늘 얘기로 돌아갔는데, 네, 뭐 제가 그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감독님 말씀을 하셔서 네. 없다고 하니까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도 이제 하나 더 아쉬운 점이 그 지금 기록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머리가 나빠서 계속 까먹어요. 아니 근데 아까 뭐 PD가 오늘 잔류가 최종 16개라네요. 기아가. 저는 8회 류지혁 선수 볼넷골로 나갔을 때 김홍건 선수 번트가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자 이미 투수들이 다 고갈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 선발을 누구를 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정도로 자 원태인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죠. 구자욱 선수도 없죠. 그러면 승부 걸었어야죠. 동점을 노리는 게 아니죠. 역전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지만 감독이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조금은 좀 박지만 감독도 그렇고 또 정대현 코치도 그렇고 약간의 그 보수적인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구 어떤 지도자들 감독들 미국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박진만 감독이나 정대현 코치나 다 경험을 쌓아서 내년에는 포스트 시즌을 하면 페넌티 레이스와 포스트 시즌은 조금 더 다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번 올해 그 경험을 잘 거울 삼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본인들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규 시즌 이야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팍 사용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삼성 라이온즈가 라이온스 파크에서 상대팀보다 홈런을 더 치는 팀이 됐어요. 그렇죠. 딱 과거의 그 SK, 지금은 SSG와 거의 비슷한 지금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 방에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에 많은 관중분들이 그 매력에 빠져서 야구 구경을 오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 라이온즈 파크를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다. 또 이진영 타격 코치가 그거를 좀 선수들에게 잘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진에 나온 김영웅 선수라든지 이재현 선수, 또 김찬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들 야구를 찾아가고 있고, 뭐 그래서 이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 팬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더 이제 조금 좀 더 긍정적으로 본 점 하나가 김영웅 선수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 시즌에 사실 올 시즌이 김영웅 선수 첫 시즌이었고 그렇게 마치 몬스터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28개 홈런 폭발을 했으면 포스트 시즌 가서 조금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워낙에 또 김영웅 선수가 삼진도 좀 많았고 업다운이 좀 있었던 그런 시즌이어서 포스트 시즌에서 과연 통할까 했는데 홈런 4개 쳤잖아요.
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김영웅 선수와 이성규 선수는 올 시즌 그러니까 저는 이 걱정은 제 걱정뿐만 아니라 라이온즈의 타격 파트에서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이것을 꾸준히 유지해 가는 타격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그건 숙제를 이제 확실하게 답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쉬움에 삼성 이야기도 좀 길게 다뤄봤고요. 이제 오늘의 우승팀이 아니죠. 2024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이범호 감독이 선임됐던 시점입니다. 캠프에서 네네. 선임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라인 쭉 보세요. 그리고 개막하고 나서 살짝 주춤했지만 그 이후에 살아나기 시작했고 김도영 선수의 폭발력과 함께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팀 20승을 먼저 또 도착했어요. 네. 이게 이제 시즌 초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양현종 선수가 대기록을 뭐 계속해서 또 세우고 6월에 기아 타이거즈가 1위를 또 탈환을 해서 김도영 선수가 전반기에 20-20 클럽에 또 가입을 했습니다.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달성하고 또 8월에 30-30. 근데 이제 내일 부상이 왔을 때가 좀 주춤했던 시점이죠. 그렇죠. 예. 예. 거기가 가장 큰 악재였었죠. 예. 70승에 선착을 했음에도 내일 부상 때문에 웃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결국에 또 내일 선수는 이제 돌아와서 한국 시리즈 우승에 또 2차례 또 등판을 하기도 했고요. 21세 이하 최다 홈런 신기록을 김도영 선수가 세우고 또 양현종 선수가 좌완 최초로 10시즌 연속 150이닝 이상 투구를 하고 또 홈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0승에 도착을 해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을 지었던 게 9월 17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이범호 감독을 기아 타이거즈가 선임을 했는데 갑작스레 감독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부에서 결국은 속사정을 충분히 그러니까 내부의 전력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감독을 선임을 해야겠다고 원칙을 세웠던 것이 결국은 내부에서 있는 코치 중에 선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범호 감독이었어요. 그러면 이범호 감독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동안 쭉 코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것 때문에 선임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딱 들어맞은 것 같고요. 반면에 그 감독을 제의를 받아서 감독이 된 이범호 감독은 사실은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선수들을 그대로 쭉 맡기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쭉 봐왔으니까요. 네. 선수들이 충분히 야구장에 나가서 최대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잘 만들어주고 그걸 잘 관리했던 부분이 결국은 흐트러지지 않고 이범호 감독이 시즌 페널티스를 잘 끌고 왔고 거기서 코리안시까지 와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은 감독이 돼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뭘 하지는 않았어요. 이 선수들을 잘 관리를 해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잘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던 것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네. 차근차근 감독의 길을 밟아왔던 이범호 감독입니다. 해외 연수 다녀와서 기아 타이거즈의 스카우트부터 시작을 해서 팜을 관리하는 퓨처스 총괄을 거쳐서 또 타격 코치 그리고 감독에 올라서 이렇게 첫 시즌에 정규 시즌 1위 또 코리안 시리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을 뭐 단순히 그냥 뭐 맏형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정말 잘했기 때문에 우승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예. 가장 잘해서 우승을 차지한 거니까요.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이범호 감독이 이끌었던 기아 타이거스의 올 시즌 타선의 폭발력이 다른 팀을 압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타선의 폭발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비의 미스부 많이 나온 부분 이런 네. 모든 부분들을 다 상쇄돼. 그러니까 심지어요.
타팀 감독들을 만나면 이 기아 타이거즈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진짜 미치겠어요. 네. 어느 하나 피해갈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는 마다 쪽쪽 맞아. 그냥 막 다 그냥 까다롭게 굴고 컨택 능력 좋고 이러니까 또 빠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상대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풀어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구개구단 감독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아가 이 코렌시를 봐봤지만 어느 하나 쉬운 타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타선의 힘이 결국은 코렌시에서 우승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기아가 투수진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한 투수는 계속 막 부상으로 바뀌고 그랬죠. 부진해서 바뀌었는데 내일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스위퍼를 앞세워서 1선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가 그 대체 선발에 나오더라도 상대도 그러면 대체 선발에 나올 때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 투수들을 우리 기아가 대체 선발에 나왔을 때 상대 타선이 못 허무른다고 한다면 기아는 그 대체 선발대로 확실하게 허무르면서 그 강력한 타선이니까 그냥 뭐 덮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 그냥 상쇄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예.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압도적인 타력을 통해서 팀 득점, 타점, 팀 출루율과 장타율까지 그리고 삼성 정규 시즌에 삼성 라이온즈보다 라이온즈 파크에서 홈런을 더 친 상대팀 가운데서 유일한 팀이었고 뭐 그 개수 차이가 근소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개를 더 쳤다. 네. 이범호 감독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이제 삼성은 또 거기서 시리즈에서는 기아보다 많이 쳤으니까 장군 멍군이 되지 않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력한 타선에 이어서 이제 투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일 선수 대단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NC 다이노스의 패디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던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슬러브만 던진 줄 알았어요. 네일 선수를 보면 그 스위퍼를 던질 때는 확 이게 휘어나가는 게 있고 약간 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디 선수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팔각도를 이용을 해서 스위퍼도 투구를 하고 이 슬러브도 투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일 선수는 과연 내년에도 KBO 리그에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만큼 강력한 스위퍼의 모습을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1차전과 4차전, 4차전은 거의 비행 접시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걸 또 치는 선수도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네일 선수가 한국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예. 가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 네일 선수 있었는데 양현종 선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용이었고 또 양현종 선수가 실점을 좀 하더라도 그 공격력이 뒷받침이 되면서 양현종 선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처럼 뭐 강력한 어떤 투구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역할들은 다 해줬다는 거죠 양현종 선수가. 네. 제가 네일 선수가 한국에 남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 다른 점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저 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이 잘해줬어요? 뭐 그거보다요. 패디의 그 빠른 공이 투심에 그리고 네일 선수보다 한 4km 가량 빨라요. 한 3마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패디는 갔던 것 같고 네일 선수는 아마 그 메이저리그에서 글쎄요. 어떨까? 데려갈까 다시? 저는 그냥 네일 선수가 한국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먼저 그래요? 하게 되는데. 예. 그냥 제 정우영 생각입니다. 캐스트의 어떤 그 노망? 예. 그것은 뭐죠? 빈스 컬리인가요? 저요? 예. 저는 빈스 빈스 컬리를 또 모르는 분들이 선생님, 계시겠네요. 빈스 컬 한 80년 장내 아나운서라서 야구 중계를 혼자서 LA 다저스 구장에서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됐죠. 예.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도 조금 잘하고 그러면 미국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선수도 더 합니다. 특히 남미 선수들. 뭐 메이저리그의 꿈이요. 정말. 길을 뭐 알아보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뭐 콜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간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근데 저는 야구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은 정원 캐스터가 잘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제 목표는 뭐 빈스 컬리는 김선빈 선수에게 가끔 까여서 그렇지 저 잘 맞춰요 저도.
빈스 컬린님보다 저는 저 정우영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메이저 못 가니까요, 저는. 예. 그 양현종 선수도 큰 경기에서 잘해줬고 정규 시즌에도 중요한 기록들을 참 많이 세웠잖아요. 올 시즌 그렇죠. 같은 예, 경우는. 예, 특히 예. 10이닝 연속 170이닝 소화. 이 네. 기록은 본인도 가장 좀 뿌듯해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10년 연속을 본인이 그렇게 170이닝을 이야기하던데 예. 이제는 그 어떤 10시즌 뭔가 연속. 예. 딱 그 가둬지는 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음. 그러냐면 너무 많아요. 양현종 선수 나이에. 네. 예. 제가 지금 좀 실수가 많아지는데 방송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말이 계속 헛나오는 게 있어요. 저 아까 저 코리안 시리즈 녹화하다가도 막판에 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또 이거 뭐 사례 들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첫 경기 뭐 훌륭했고 그러면서 네네. 어김없이 빅게임 피처였는데 두 번째 네. 경기에서 오늘 그래도 뭐 팀이 이겼으니까요. 그렇죠. 예. 2차전에 나와서 던지는 거 봐요. 네. 딱 5점 내주니까 그냥 막 직구로만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네. 때리라고 막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때린다고 다 안타냐 우리 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 안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리하게 경험에 의해서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이 네. 양현종 선수가 지금까지도 꾸준함을 유지해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일 선수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네일 선수는 그 돌아온 점이 참 대단해요. 일단. 그렇죠. 네, 예. 네. 그건 턱이 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또 시즌 때 보여줬던 것보다 더 강력한 스위퍼를 던졌어요. 슬러브하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차전인가요? 1차전을 할 때 코너 선수 나오지 않을 때 너무 삼성 팬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저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외국인 선수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포스트시즌 시작을 됐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름도 그냥 부르기 싫고 그냥 외국인 투수라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개인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네일 선수가 비교를 한다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일 선수는 눈에 확연하게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의 외국인 투수는 치료한다고 미국 가갖고 돌아오지도 안 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네일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있었기에 기아 타이거즈가 그래도 투수 전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일 선수의 기록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이야기 또 빼놓으면 섭하죠. 예. 글쎄요. 섭해요 정말. 예, 김도영 선수는 이 모습이 이제 그래서 시즌 초반까지는 김도영 선수가 작년하고 별반 다르게 뭐 크게 나간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몇 경기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김도영 선수가 본연의 그러니까 스카웃을 할 때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부상 뭐 또 하다가 또 부상도 당하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사실은 올 시즌도 시즌 초반 한 10게임 5게임 이 정도까지는 싹 그렇게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10경기 이렇게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탈바꿈된 선수가 되어 가지고 4월 한 달에 그냥 막 도루를 뭐 10개, 홈런을 10개 막 이렇게 때려 버렸잖아요. 텐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도영 선수가 이렇게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유형의 투수를 만나도 기복이 크게 없어요. 시즌 초반에는 빠른 슬라이드에 조금 약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꾸 타석에 나가면서 투수들이 자꾸 그걸 투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커트해내고 실투를 받아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도영, 그러니까 제가 시즌 초반에 이게 4월 달만 해도 홈런 많이 때리고 할 때만 해도 김도영 선수를 잡으려면 결국은 강력한 슬라이더를 좀 투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약점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유형의 투수가 나와도 다 좋은 타임으로 좀 타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도영 선수가 개막 이후에 67경기에서 부진했다.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달라지면서 이제 그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제가 또 이걸 또 정확하게 또 캐치해가지고 김도영 선수의 인터뷰를 또 해서 제가 뭘 했는데요? 컬럼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가셔서 김도영의 30-30, 김도영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글을 보시면 이제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죠. 예. 그 전력 분석 팀의 조승범 코치와 함께 여러 가지 멘탈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지기 시작한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음 컬럼 정우영, 김도영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지금 근데 이제 검색하시면 김도영 되겠습니다. 선수는 이제 공격에서는 뭐 지금 이 타격 스타일, 타격의 어떤 리듬, 이 성적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어떤 유형의 투수든지 나와도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비입니다. 제가 김도영 선수가 첫 해 와서 수비를 하고 작년까지 또 올해도 김도영 선수는 수비에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에러를 지금 30개인가 30 몇 개인가 했다고 했는데 김도영 선수가 송구 에러도 포구 에러도 있으면 송구 에러가 있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던지는 그 보폭, 네. 이 던지는 보폭이 신장에 비해서 좁아가지고 급하면 악송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도영 선수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것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좀 미스가 많고 하거든요. 물론 송구 부분에 있어서. 예, 송구 부분에 있어서 또 핸들링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격수에서 3루를 봐서 그런지 송구도 약간, 아니, 포구도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타구에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이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송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김도영 선수 수비 장면 보고 있으면 확실히 다른 선수와의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이게 보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리 쪽이 불안정하니까 급하면 위에 송구 동작이 아무래도 악송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뭐 그 수비와 관련한 부분은 또 추후에 또 김도영 선수가 보완을 해서 또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 좋겠고요. 12시 넘었어요. 와. 네. 이렇게 오래됐어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저희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다니. 여러분 최고. 예. 김선빈 선수가 MVP로 한국 시리즈 MVP로 꼽혔죠. 기자단 투표에서 절반에 가까운 과반수에 매우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네. 김태군 한 표 차였어요? 김태군 선수랑? 그렇군요. 한 표 차로 제치고 김선빈 선수가 MVP가 됐습니다. 아마 저렇게 한 표 차가 된 것은 기자들이 크게 임팩트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야구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보신 분들은 김선빈 선수가 요소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태군 선수는 큰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말로 홈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런 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선빈 선수는 우리가 작은 거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키가 미국의 마크 스트로먼이 키가 내 심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선빈 선수는 키가 내 야구를 대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적은 신장 가지고도 충분히 저렇게 좋은 야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선수들 못지않게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상대 팀이지만 김지찬 선수라든지 김성윤 선수도 어린 시절에 김선빈 선수의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전체 KBO 리그에서 지금 헛스윙 비율이 가장 적은 선수가 김선빈 선수 정도로요. 그만큼 컨택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꾸준히 유지하려면 이제 아까 뭐 게으르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부지런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야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저한테 안 까이고 야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뭐 세레머니 하다가 또 안 뛰어가지고 또 괜히 또 뭐 제가 깠네 안 깠네 하지 말고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와 나중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차량 김선빈 선수 받은 EV6 그거 밖에 2개는 주라고 해야죠. 함께 타셔서 뭔가 좀 시승기 하나 찍으면 옵더 TV에서
시승기 찍고 거기서 이제 뭐 식사를 하러 한번 간다거나 이런 거 한번 찍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 좀 아 한번. 그래요? 예.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있을 텐데 김선빈 선수에게 지금 전화를 걸고 계신데 아마 안 받지 않을까요, 지금? 우승 예. 세레머니 하고 있겠죠, 낙하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마 좀 너무 이른 시간일 것 같습니다. 받으면 바로 바퀴 2개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김선빈 선수에게 좀 예. 축하드린다는 이야기 예. 예, 전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선배를 깠는데 전화 받겠어요? 안 받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MVP까지 됐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지. 네.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예, 김선빈 선수가 정말 많은 이들의 또 롤 모델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빈 선수 MVP 등극을 축하드리고요. 또 기아 타이거스 한 시즌 달려와서 이 참 기념비가 될 만한 1000만 관중 시대에 이 정말 밀레니엄을 바꾼 KBO의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이 말이죠. 네네. 이 뉴 밀레니엄의 연도인 2024년에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좀 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야구를 많이 사랑해 줘. 우선 기아 타이거즈 12번째 우승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은 야구 팬분들이 야구를 사랑해 주셔서 1000만 관중을 넘겼는데 하여튼 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야구인으로서 또 전체 KBO 리그 우리 후배 선수들이 1000만 관중을 이렇게 모시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야구를 많이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토브 리그 때도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들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화면을 통해서나 또 글로써 여러분 자주 또 만나 뵐 테니까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SNS도 많이 좀 따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프터 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겨울에 저는 또 빙상 중계 방송을 하니까 빙상 중계 방송도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터 TV 코리안 시리즈 끝나고 시즌 마지막 회로 오프 더 야구입니다. 오프 더 야구. 네. 아니 채널 이름. 아, 야구에 산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 말고 어떻게 프로그램 오프 더 TV의 오프 더 야구. 네. 마지막 라이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정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